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 초보분들도 3초 안에 바로 툭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어가 입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으셨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10문장으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10문장, 지금부터 한 문장 한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녀는 매우 바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매우 바쁠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진 추측이라면 영어에서는 She must be very busy. mus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그냥 바쁜이라고 해서 busy, she is busy 이렇게 표현하죠. 비동사를 사용해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바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바쁠 거라고 아주 강력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must 이걸 강세를 주면서 아주 세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비동사는 원래 상태 MR is가 아니라 be 바로 이 상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must be very busy 이렇게 되는 거죠. 강한 추측인 만큼 여러분들도 강한 느낌을 담아서 She must be very bus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바쁜 거니까 very 여기 강세 주면서 very bus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 같이 한번 그 느낌을 가지고 해볼게요. She must be very busy. 한 번 더요. She must be very busy. 그녀는 매우 바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중에 must를 might로 바꿔보셔도 되는데요. might는 아주 약한 5대5 정도 되는 애매한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말투부터 살짝 바꿔서 She might be very busy. 그녀가 정말 바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기본 형태 우리가 영어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바꿔 말하기는 한결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얼마나 자주 여행하세요? 빈도수를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영어로 How often do you trave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How often이라고 하면 얼마나 자주 이 빈도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딱 끊기는 게 아니라 How often do you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Do you라고 하면 뭐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돼요. 뒤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헬스장에 가세요? 얼마나 자주 영어 공부를 하세요? 등등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빈도수를 나타내는 How often do you에 travel을 넣어서 얼마나 자주 여행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행 관련 대화를 하다가 얼마나 자주 가시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을 때 How often do you travel? 이 질문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travel?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 주말에 뭐해요? 라고 하고 있죠. 이걸 영어로 바꿔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걸 하나씩 보면 무엇을 What? 당신은 하고 있나요? Are you doing? 그냥 do you do가 아니라 are you doing?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Hey,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확정된 미래의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뒤에는 미래 표현, 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는데 여기도 this weekend. 만약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얘기했으면 이번 주말은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한 번 더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라고 하면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회의가 몇 시예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What time is the meeting? What time is the meeting? 우리가 What time is it?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죠. 지금 몇 시예요? 라고 하는 건데요. What time은 몇 시, 시간이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at time is it이 아니고 it 대신 the meeting, 그 회의, 그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회의가 몇 시입니까? 라는 말이 What time is the meet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연습한 다음에 the meeting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What time is the movie? 영화는 몇 시예요? What time is the class? 그 수업은 몇 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는 is보다는 앞뒤 What time is the meeting? 여기 강세 주시면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내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What time is the meeting? 네, 초반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더 강세를 주고 오버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5번째는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요? 했어요가 아니라 해본 적 있니? 이렇게 경험을 물을 때는요.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바로 have you인데요. have you 플러스 동사의 PP 형태, 해본 적 있어가 되는 거죠. 뭐 진짜 해본 적 있어? 먹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뭐 이거 사용해 본 적 있어? 등등 동사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하다, do 이거의 PP 형태 done을 사용해서 have you done? 해본 적 있어?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Have you done? 그리고 이거 해본 적 있어? Have you done this? Have you done this?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친구가 뭐 좀 새로운 건데 자신만만하게 막 꺼내서 이건 말이야 라고 한다면 좀 미심쩍잖아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너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 그래서 해본 적 있어 경험은 have you. have you가 바로 떠오르시면 되는 거죠. 한번 내볼게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거 전에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그에게 다시 전화를 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다시 전화 주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다시 전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어로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should를 사용해서 뭐뭐 해야 한다. 근데 그 속뜻은 반드시 해야 돼 라기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이 정도로 부드러운 느낌이 됩니다. have to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드럽죠. I should, 나 뭐뭐 해야 돼. call him back. call back을 사용해서 다시 전화해주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주는지 그 대상이 나오면 됩니다. 그에게 전화해주는 거니까 call him back. call him bac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넣어서 call 철수 back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나한테 전화하는 거면 call me bac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 뭐뭐 해야 돼. I should. 그에게 다시 전화하다. call him back.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쭉 이어서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이렇게 이어서 가시면 되겠죠? 이 정도 문장은 한 호흡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라는 느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설탕을 얼마나 넣을까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음식이나 보통은 커피 같은 거죠. 그래서 설탕 가져온 다음에 얼마나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How much sugar do you want? 직역하셔서요. 얼마나 많은 설탕을 넣을까요? 라고 해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do you want? 원하시나요? 라는 느낌으로 그거를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How much sugar? 보통 얼마나 많이라고 할 때 how many랑 how much를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how many는 셀 수 있는 것, how much는 셀 수 없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ow much sugar? 얼마나 많은 설탕.
여기 설탕은 사실은 뭐 하나, 두 개 우리가 막 조그만한 거 세지 않잖아요. 이런 액체에 가까운 것들은 보통 셀 수 없다고 해서 how much랑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How much sugar 당신은 원하나요? Do you want? 이거를 풀어서 보면 설탕은 얼마나 넣을까요? 설탕은 얼마나 원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How much sugar do you want? How much sugar do you want? 나중에 sugar 자리에 바꿔주셔도 괜찮고요. 뭐 셀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How many 땡땡 do you want?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불 좀 꺼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만들어 보겠는데요. 부탁할 때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와 could you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Can you가 해줄 수 있어 라는 편한 느낌이라면 혹시 해줄 수 있어 라고 돌려 말하는 느낌, 좀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은 could you가 더 잘 어울립니다. 해줄 수 있어? Can you? 혹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건 could you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공손한 느낌으로 could you 이렇게 살짝 들어간 다음에 불을 끄다라고 해서 turn off the light 이걸 써볼게요. turn on이라고 하면 불을 켜다, 어떤 전자기기 같은 거 켜다 할 때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끄다라고 하면 turn off, turn off, 불을 끄다, turn off the light,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되겠죠.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turn off the music 이런 식으로 뒤에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꺼내시면 되겠죠.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불을 끄다. Turn off the light. 쭉 이어서 가면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그렇죠. 저기 불이 있는데 내가 좀 손이 닿지 않고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좀 어려운 상대라면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Could you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것도 can you와 could you 두 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느낌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친구끼리 편하게 Can you 해줄 수 있어? 이 정도가 되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어?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여기까지 쭉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도와줄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with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with this 이거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 뭐 이 책 좀 옮기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Can you help me with this book? 이렇게 대상을 바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Can you help me with this book?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꼭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따다다닥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나지 않으면 이렇게 Can you help me with this chair?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실전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연습할 땐 최대한 내가 잘 말할 수 있게 연습에서 120 만들어 놓으셔야지 실전에서 100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요. 뭘 찾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바꾸면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What? 당신은 찾고 있나요? Are you doing? 라고 하면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찾다. 어딨지? 라고 찾아 헤매는 look for를 사용해서 Are you looking for? 하면 당신은 찾고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looking for? 하면 무엇을 찾고 있나요? 뭘 찾고 계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중요한 의미 what, 그 다음에 looking 여기 강세를 주면서 What are you looking for? 강하게 약하게 이런 느낌으로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막 제가 막 부산하게 막 서랍도 뒤졌다가 땅바닥 봤다가 막 침대 뒤집었다가 이러면 너 못 찾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나중에 연습이 충분히 되면 What are you looking for? 한 번 볼 때는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비슷한 거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엔 익숙해져서 What are you looking for?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꾸준함의 힘을 꼭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술술 나오는 기초 영어, 기본적인 영어 대화를 바탕으로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두 친구의 대화를 담았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영어 문장을 만드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묻고 있죠. 우리 친구들하고 만날 때 영어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럴 때는요. How's your English study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How's going? 이 사이에 뭐가 진행되는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Your English study, 너의 영어 공부를 묻고 있죠. 그게 어떻게 돼가는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How's your English study going?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하면 How's your project go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How's going? 양 끝에 걸 외워주신 다음에 중간에 궁금한 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How's your English study going? How's your English study going? 자,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쓰기라든지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해봐서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말하기는 연습한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보통 It's okay, but speaking is really difficult for me.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보통 주어를 I나 You나 She 같은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동사 speak, 여기에 ing를 붙여서 speaking, 이걸 주어로 썼어요. 그래서 말하다가 아니라 말하는 것, 말하기,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Speaking is really difficult. 말하기는 어떤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비동사 is를 썼고요. 정말로 어렵다라고 해서 really difficul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Speaking is really difficult. 그리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나에게 어렵다라고 해서 for me 이걸 더했습니다. Speaking is really difficult for me. 이렇게 하고 있죠.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앞에서 괜찮아,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의미를 가진 It's okay. 하지만 그런데 but. 그래서 연결하면 It's okay, but speaking is really difficult for 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느낌을 살리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It's okay, but speaking is really difficult for me.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공감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I also had the same problem. 또한, 나도 이럴 때는 also 이거를 동사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had the same problem 이렇게 볼게요. have의 과거 형태가 had가 되고요. 그런 똑같은 문제라고 해서 the same problem, had the same proble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같은 문제가 있다. I also had the same problem. I also had the same problem. 나 또한 그렇다라고 할 때 also 이거 동사 앞에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정말 너는 어떻게 말하기를 늘렸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Really? How did you improve your speaking?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리액션, 정말? 이거를 really?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뭐뭐를 했어? 이게 궁금한 거죠. How did you?
어떻게는 how. 너는 뭐뭐를 했니?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궁금할 때는요. did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do you도 아니고 can you도 아니고 did죠. 그래서 did you?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how did you? How did you? 그리고 뭐가 궁금한 거죠? 말하기를 늘린 게 궁금한 거죠? 한국어로는 말하기를 늘리다 하지만 영어는 동사부터 늘리긴 늘리는데 그게 말하기구나. 이렇게 해서 improve your speaking 이렇게 하고 있죠? 늘리다, improve 뭔가 향상시키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의 말하기, your speaking. Really? How did you improve your speaking? 한번 더 해볼게요. Really? How did you improve your speaking? 자, 그러니까 영어 영상을 보고 문장을 따라했어. 사실 굉장히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 그런 거는 사실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다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알려주는 그런 거는 필요하겠지만 이 문장 하나만 외우면 영어가 그냥 술술 나오고 사실 그런 마법의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문장들을 잘 듣고 계속해서 따라해보는 거 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많이 얘기해보면 술술 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I watched English videos and repeated the sentences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어떤 영상을 본다고 할 때 watch라는 동사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움직이는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사물들을 계속 쭉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I watched 나는 봤어. English videos 다양한 게 있겠죠. 동화 같은 거 이런 만든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장 만들기 연습이 어느 정도 되시면 나중에 영화라는 컨텐츠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 단계도 연습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I watched English videos. 나는 영어 영상을 봤어. And 그리고 라고 해서 연결해주고 있고요. 연결해주기 때문에 주어 I는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동사부터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목소리가 가끔씩 잠기는데요. 이 독감의 후유증이 정말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repeated the sentences. Listen and repeat. 이거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repeat. 이게 바로 따라하다. 반복해서 따라하는 걸 말하는데요. repeated.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 그대로 써줬습니다. The sentences. 문장 하나가 아니라 문장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복수 형태를 사용해줬네요. 그래서 나는 영어 영상을 봤어. I watched English videos. 그리고 문장도 따라했지. And repeated the sentences.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방법 같아요. 나도 해봐야겠어 라고 해서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I should try that too. 라고 대답을 했죠. Sounds like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의미고요. it이나 that 같은 걸 주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좋은 방법처럼 들린다. 좋은 방법 같다라는 리액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주의 깊게 잘 듣다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이 표현 꼭 한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그 다음에 should, 뭐뭐 해야겠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의 should를 넣어서 I should try that too. 나도 그거 해봐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ry라는 동사는 한번 해보다, 시도해보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서도 I should try,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should try that too. I should try that too. 나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to 이거를 끝에 쭉 늘리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좋은 방법 같다부터 다시 한번 해보면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I should try that too. 한 번 더 해볼게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I should try that too. 그렇죠? 계속해서 입을 괴롭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친구랑 대화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 열심히 따라했다면 이걸 한번 활용해 봐야겠죠.
바로는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쭉 공부하다 보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꼭 원어민과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랑 한 문장씩 만들면서 기본적인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대화 상황을 배우면 이런 리액션 표현들이나 아니면 대화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개 익힐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lso, speaking with a friend helps a lot.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also를 단독으로 사용해 줬네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also 이걸 단독으로 사용해서 그리고 또한 이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거 speak 이거에다가 ing를 붙여서 speaking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됐죠. 그냥 speak with a friend helps a lot 이러면 어색하게 됩니다. 동사를 주어로 쓰고 싶다면 꼭 ing를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Speaking with a friend. 이번에는 뒤에 약간 의미를 담긴 표현을 더해줬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말하는 거, 대화하는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helps a lot. 도움이 된다,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해볼게요. Also, speaking with a friend helps a lot. 한 번 더요. Also, speaking with a friend helps a lot. 자, 그러니까 나랑 영어 연습할래? 라고 묻고 있고 이거는 Do you want to practice English with me?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뭐뭐 할래라고 제안할 때 가장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Do you want to인데요. 직역하면 너는 뭐뭐를 하기를 원하니 이거지만 보통 뭐뭐 할래? 라는 제안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practice English, 영어 연습하는 거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느낌 with me, 그냥 영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하는 걸 추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길게 느껴진다면 뭐뭐 할래?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영어를 연습하다. Practice English. Practice English. 나랑 함께. With me. With me. 연결하면 Do you want to practice English with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독 연습한 다음에 안 되는 부분만 보충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want to practice English with me? 이렇게 했죠. 만약 연습하면서 Do you want to English with me? 이렇게 했으면 딱 보고 practice English. 영어를 연습하다. Practice English. 이 부분만 더 많이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practice English with me?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9번째 문장은요. 좋아, 매일 10분씩 영어로 대화하자.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영어 문장을 공부하고 제 강의를 듣고 영어 문장 만드는 연습을 많이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그걸 한 50분 정도 한 다음에 10분 정도는 친구랑 대화해 보는 것도 좋겠죠. Sure, let's talk in English for 10 minutes every da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약간 현타, 나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그런데 그거를 느끼고 말하고 계속 버텨야지 나중에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Sure, 물론이지, 좋아라고 긍정적인 리액션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let's를 사용했죠. let's는 뭐뭐 하자라는 우리 뭐뭐 하자라는 제안의 느낌입니다. Let's talk, 이야기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in English, 어떤 언어로 얘기하자면 in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et's talk in English, 영어로 이야기하자, 대화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가 느낌 2개 넣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10분 동안이라고 해서 뭐뭐 동안 for 시간이죠. For 10 minutes. For 10 minutes. 그리고 매일매일은 every day. Every day. 자,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영어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아. Sure. 우리 이야기하자. Let's talk. 영어로. In English. 10분 동안. For 10 minutes. 매일매일. Every day. 연결할게요. Sure. Let's talk in English for 10 minutes.
every day. 지금은 살짝 보고 하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보고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천천히 끌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Sure, let's talk in English for 10 minutes every day.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속도를 빠르게 Sure, let's talk in English for 10 minutes every day. 순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오늘부터 시작하자. Great, let's start today. 이렇게 했죠? 물론 sure, okay 이런 리액션 괜찮아요. 여러 가지 리액션 중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일단 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작하자라고 해서 let's start. 오늘 시작하자. Let's start today. 이렇게 마무리했죠? 네, 뭐든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는 것보다 오늘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Great, let's start today. 이렇게 꼭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즐겁게 기초 영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문장을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툭툭 꺼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가지의 문장을 만들어 보겠고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정말 필수적이면서도 간단한 문장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상대방이 평상시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궁금할 때 영어로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단 내가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바로 몇 시이냐면 What time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학교에 가세요?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뭐 하세요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do you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뭔가 물어볼 때 했어요 라고 과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할 거예요 라고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뭐 하세요 라고 평상시에 늘 일어나는 일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do you 뭐뭐 하세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what time do you 몇 시에 뭐뭐 하세요 여기까지 한꺼번에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wake up만 넣어주시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몇 시에 하세요? 일어나다.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이렇게 되겠죠? 뭐 운동하다, exercise 이걸 넣으면요. What time do you exercise?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몇 시에 집에 가세요? 라고 하면 What time do you go home?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패턴처럼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들어 두시면 문장 만들기 정말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두 번째는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를 조금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는 몇 시가 궁금했기 때문에 what time을 꺼냈는데요. 이번에는 무엇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what만 넣어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가장 앞에 그 의문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what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뭐뭐 하세요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있죠. 친구끼리 편하게 말할 때는 Do you want to? 라고 하면 되는데요. 공손한 느낌은 Would you like to?가 됩니다. Would you like to? 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공손한 의미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두 개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What would you like to? 마시다는 drink. 그래서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 라는 말은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편하게 할 때는 What do you want to drink? 공손한 느낌은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Do you want to와 would you like to 둘 다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각각의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는 평서문, 부정문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뭐 would you like to로 했으면 I would like to.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확장되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가 맞을지도 몰라요. 추측을 하는데 뭔가 확실한 느낌. 그거는 분명히 뭐뭐야. 이것보다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애매한 느낌의 5대5 추측이라면 He might be right. He might be righ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ight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뭐일 수도 있어. 그럴지도 몰라. 라는 애매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He might be right. 이게 아니라 He might be right. 이렇게 감정 연기를 하면서 이 might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right, 이거는 옳다가 아니라 옳은, 올바른, 맞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뭐뭐하는이라고 니은자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뭐뭐하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비동사가 꼭 필요합니다. 나는 배고프다라고 할 때 우리가 I hungry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I am hungry. 이 am이 비동사가 되는 거죠. 어떤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 might나 will 같은 것 뒤에는 원래 모양 그대로 am, are, is가 아니라 be 이 상태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he might be right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보통 he might write 이렇게 비동사 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비동사 함께 써주세요. He might be right. He might be right. 이렇게 말이죠. 약간의 감정이입까지 넣어서 하면 He might be righ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녀는 매우 바빴어요. 그녀가 바빴다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바쁜 게 아니라 예전에 바빴다는 과거의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She was very busy. 이렇게 was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동사 am, are, is가 있다고 했죠. 만약 지금 그녀가 바쁘다고 말하면 She is very busy. 이렇게 is를 사용했을 겁니다. 이 주어와 딱 결합해서 I am, she is, you are 적재적소에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she is를 과거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지금 바쁘다가 아니라 예전에 바빴어요 라고 한다면 is는 was로 바꾸면 됩니다. He was very busy. 그녀는 매우 바빴어요가 되는 거죠. She is, she was. She is, she was. 이렇게 현재, 과거에 따라서 올바른 비동사 사용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녀는 매우 바빴어요. She was very busy. She was very busy.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콘서트는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거는 How was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이번에도 was가 사용되었죠. 왜냐하면 콘서트는 어떠했는지, 막 콘서트가 주어인데 얘가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땠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비동사를 사용해 주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과거니까 was를 사용했습니다. 어떠한이라고 할 때 how와 함께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how was, 어떠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How was the concert? 콘서트를 다녀온 친구에게 물어보기 딱 좋은 질문이죠. 콘서트 어땠어? How was the concert? How did you, how do you? 이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뭔가 주어가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를 묻는 거라면 비동사를 써야겠구나. 요게 바로 직감적으로 떠오르시면 가장 좋습니다. 혹은 how was, 이걸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뭐뭐는 어땠어요? How was the concert? 콘서트 어땠어?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를 입어야 할까요? 어떤 결혼식장에 가거나 아니면 파티에 갈 때 나 뭘 입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 우리 하죠. 뭘 입는 게 좋을까요? 뭘 입어야 할까요? 라고 하면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미래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뭘 입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should도 뭐뭐 하는 게 좋다. 어떤 의무감이지만 앞으로 뭐뭐 하는 게 좋다. 뭔가 미래를 바라보는 의무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I? 제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편안하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what? 제가 입어야 할까요?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should라고 하기보다는 짧게 should 이 정도로 말씀해 주셔야지 영어의 멜로디와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should I wear? 천천히 한 번 더요. What should I wear? 뭐를 입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오늘 밤에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I will call you tonight. I will call you tonight. 이거는 오늘 밤에 전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화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 will. 나는 뭐뭐 할 거야. 앞으로 할게. I will. 너한테 전화하다. I will call you. I will call you. 오늘 밤 tonight. I will call you tonight. 네, 오늘 밤 대신 나중에 later 붙이면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call you later. 혹은 다시 전화한다라고 하면 call you back.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back을 붙이면 되거든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아는 단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문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오늘 밤에 눈이 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It might snow tonight. 자, 여기 보시면 뭐뭐 할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5대5 정도 되는 애매한 느낌의 추측. 아까 우리가 뭘 사용한다고 했죠? might. might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보통 추측은 2가지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뭐일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의 might. 그리고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는 추측의 must. 그래서 it must snow tonight. 이러면 내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99% 확률로 눈이 옵니다. 그리고 날씨도 보니까 눈이 오기 최적의 날씨인 거예요. 틀림없이 눈이 올 거야. 이렇게 되고요. 봤더니 올 것 같긴 한데 뭐 아닐 것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It might snow to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날씨를 얘기할 때 주어 it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it snows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It might snow tonight. 눈이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르겠는걸? 이라는 애매한 느낌의 추측이 되는 거죠. 이런 추측의 느낌을 담아서 It might snow tonight. It might snow tonight. 자, 이렇게 연기를 한 스푼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주어 동사 나 배우고 싶어. 뭐를? 수영하는 법을.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한국어와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얘기해내는 거 연습을 통해서 우리 익혀갈 수 있습니다. I want to learn how to swim. 아까 전에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이 문장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Do you want to? Would you like to? 이거를 평서문 바꾸면 I want to, I would like to. 이렇게 하면서 나 뭐뭐 하고 싶어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요. I want to learn. 나 배우고 싶어. 먹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등등. 우린 하고 싶단 말을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 패턴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사만 바꾸면 돼요. 나 공부하고 싶어. I want to study. 저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저 배우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는 how to 동사를 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다가 swim이니까 how to swim 하면 수영하는 방법, 수영하는 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수영하는 법을. How to swim. I want to learn how to swim. 나눠서 연습해 주셔도 괜찮아요. 긴 문장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I want to learn how to swim. 이런 식으로 말씀 한번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nt to learn how to swim.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이렇게 되겠죠. 가장 먼저 I will, can I 이런 앞자리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let, 뭐뭐 합시다, 뭐뭐 해요라는 의미를 가진 let를 사용했죠. let, 뭐뭐 해요. 뭘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영화를 보러 가다.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영화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빨래를 하다. Do the laundry.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사를 활용한 동사 표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랑 배우는 거 이거 하나씩 익혀가시면 돼요. 영화 보러 가다. 뭐라고 했죠?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밤은 tonight. 뭐뭐 해요. Let's. 영화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오늘 밤. tonight. 자, 이제 이 어순에 맞춰서 쭉 연결해 주시면 끝납니다.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천천히 하면요.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멜로디. 그냥 Let's go to the movies가 아니라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어색해도 좋으니까 이런 영어식 멜로디를 한번 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말문이 트이는 초보 영어, 입에서만 맴돌던 영어를 제가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식하고 싶어요? 전 파스타가 먹고 싶어요. 이런 대화들 우리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죠? 이거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상 대화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오늘 외식하고 싶어요 라고 묻고 있죠. 친한 친구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는요. Do you want to eat out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길어 보이지만 제가 세 가지 의미 단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뭐뭐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인데요. 보통 I want to,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해, 나 뭐뭐 하고 싶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인데요. 네, 이 평서문 I want to 외에도 I don't want to, 뭐뭐를 하고 싶지 않아. Do you want to, 뭐뭐를 하고 싶나요? 이렇게 부정문과 의문문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죠. Do you want to,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묻는 거고요. 더 편하게 그냥 뭐뭐 할래? 라고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끊기지 않고 한 호흡으로 쭉 가주시면 좋아요. 뭐뭐 하고 싶어요? Do you want to? 뭐뭐 할래요? Do you want to?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차례인데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외식하다는 eat out.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먹는데 eat.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죠. out. 그래서 eat out. 외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 뒤에는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today. 이걸 넣으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오늘 외식하고 싶어요이지만 영어는 뭐뭐 하고 싶어? 아, 그게 외식하는 건데 날짜는 오늘이야.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부터 꺼내게 됩니다. 이 구성이 조금 달라지죠? Do you want to eat out today? Do you want to eat out today?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하면서 꺼내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Do you want to eat out today? 한 번 더요. Do you want to eat out today? 그렇죠. 두 번째는요. 네, 파스타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갑자기 집에서 대충 먹을까 하다가 외식이라고? 나 파스타 먹고 싶어. Yes, I feel like eating pasta.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I want to eat pasta. 이렇게 똑같이 사용해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다양한 문장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I feel like ing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한국식으로 보면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야, 뭐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 feel like 여기까지 한 번에 얘기해 주세요. I feel like. 그 다음에 동사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꼭 ing 형태로 써주셔야 되는데요. 파스타를 먹다가 eat pasta라면 eating pasta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I feel like eating pasta. I feel like eating pasta. 우리도 막 파스타 좀 땡기는데? 파스타 먹고 싶은 기분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yes부터 우리 감정을 팍팍 실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Yes, I feel like eating pasta. Yes, I feel like eating pasta.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 곳 알아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파스타? 오, 좋네. 근데 너 괜찮은 곳 아니? Great. Do you know a good place? 이렇게 하고 있죠. 일단 리액션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뽑아서 나도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Great. 저는 굿이 더 좋은데요 라고 하면 그거 써주시면 돼요. 근데 딱히 그런 게 없다. 여기 있는 great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좋은 곳 알아요? 라고 묻고 있는데 뭔가 물어보는데 뭐뭐 하세요? 뭐뭐 해? 라는 질문을 하면 do you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Can you, do you, are you? 여러 가지 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면서 그 헷갈림을 조금씩 줄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뭐뭐 하세요? Do you? 뒤에는 동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세요? 알아요? 라는 질문이 Do you know가 되는 거죠. Do you know? 뒤에는 무엇을 알죠? A good place. 좋은 곳, 좋은 장소를 하나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Do you know a good place? Do you know a good place? 자, 그러면 좋아요부터 가볼까요? Great. Do you know a good place? Great. Do you know a good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이탈리아 식당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There's an Italian restaurant near here. 이렇게 완성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there's를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강세 주면서 there's 이렇게 주시면 돼요.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An Italian restaurant. 이탈리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중간에 강세 넣으면서 Italian 이렇게 강세만 잘 줘도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탈리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힘들잖아요. 한국어의 멜로디는 보통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이탈리아, 식당 이렇게 하죠. 근데 영어식대로 하면 이탈리아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 그 멜로디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색하게 됩니다. 그들의 멜로디는 우리는 한번 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게 아니라 Italian restaurant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100%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으니까 비슷하게라도 따라해 주시면 훨씬 듣기 편할 겁니다. There's an Italian restaurant. 이탈리아 식당이 있는데요. Near here.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냥 요거 하나씩 봐주셔도 되지만 여기 근처, near here. 이걸 한꺼번에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여행 갔을 때 여기 근처에 화장실 있나요? 우리 집 여기 근처에 있어요. 이런 표현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near, 여기는 here, 여기 근처에 near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
여기 근처에 이탈리아 식당이 있습니다. 네, 어순이 반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크게 따라해 볼게요. There's an Italian restaurant near here. There's an Italian restaurant near here. 이렇게 완성해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아요. 뭐 주문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이제 식당에 왔다고 생각하고 뭐를 주문할 건지 물어보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영어로 Sounds good. What will you order? 이렇게 보겠는데요. 앞에 있는 리액션, 보통 it sounds good 이라고 it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좋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리액션 할 때 sounds good, sounds good.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타면서 sounds good이 아니라 sounds good. 몸을 움직이면서 같이 해보세요. sounds good. 그 다음에 무엇을 주문할 건지 묻고 있죠. 일단 내가 물어보는데 그게 무엇이 들어간다. 가장 앞에 wha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what. 너는 주문할 거니 will you order. 주문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order. 그런데 뭐뭐 하세요가 아니죠. 할 거예요라고 앞으로 미래에 할 거를 물어본다면 do you가 아니라 will you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will 자체가 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what will you order? 무엇을 주문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What will you order? What will you order? 좋아요. 뭐 주문할 거예요? Sounds good. What will you order? 한 번 더 해볼게요. Sounds good. What will you ord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스파게티요. 당신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것까지 그냥 대답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되물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는 I will have spaghetti. What about you? 이렇게 했습니다. 식당 가셔서 나 이거 먹을게. 저 이걸로 할게요 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 will입니다. 줄여서 I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WI가 생략되고 앞에 붙으면서 I will이 아니라 I'll. I'를 빨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I'll. 혀를 이 윗이빨 뒤쪽에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I'll have spaghetti. 저는 스파게티를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나중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I'll have 다음에 그 메뉴를 넣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 땡땡 메뉴를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ll have spaghetti. 그래서 그냥 단어로 얘기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내가 문장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이거는요. 그냥 한 문장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보통 되물을 때 비슷한 의미로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이 두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난 스파게티 먹을게. 너는? 이런 식으로 한번 되물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about you? 자, 저는 스파게티요. 당신은요? 라고 한다면 I'll have spaghetti. What about you?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식당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스파게티 맛있겠다. I'll have spaghetti. What about you? 이런 식으로 한번 연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샐러드요. 자, 이제 주문하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샐러드였는데요. have 동사 말고 이번에는 get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I'll get a salad. 뭐뭐로 하겠다, 뭐뭐로 받을게요, 살게요 라고 할 때 get이나 have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정확한 의미 차이로 하면 have는 먹을게요, get은 그걸로 살게요 이렇게 조금 달라지지만 그냥 주문할 때는 두 개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둘 중에 좀 더 편한 거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I'll get a salad.
똑같이 비슷하죠? 동사만 살짝 바꿨어요. I'll get a salad. 그 다음에 let's order now. 일단 메뉴가 정해졌으니까 우리 주문하자라고 하고 있죠. 우리 뭐뭐 해요라고 제안할 때 let's order. 우리 주문합시다. 지금 주문해요라고 해서 let's order now. 이제 주문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샐러드 먹을게요. 이제 주문하죠. I'll get a salad. Let's order now.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I will 이렇게 풀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보면요. I will get a salad. Let's order now.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이죠. 저기요, 주문할게요 라고 해서 Excuse me, we're ready to order. 이렇게 받습니다. 보통 부를 때 저기요, 죄송한데요, 실례지만 Excuse me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식당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르는 건 굉장히 실례고 눈을 마주치거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식당들도 있고요. 혹은 부를 수 있는 데는 간단하게 Excuse m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we are를 빨리 하다 보면 약간 were처럼 발음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요. we are 이렇게 떨어뜨려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원어민들이 빠르게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싶다면 우리도 한번 비슷하게 해보는 거죠. We're ready to order. 뭐뭐 할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be ready to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ready가 뭐죠? 준비가 된이죠. 그래서 we are ready. 우리는 준비가 됐어요. I'm ready. 저는 준비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to도 함께 써서 ready to 라고 하면 뭐뭐 할 준비가 됐다 라는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주문하다가 order 이니까 주문할 준비가 됐다. We're ready to order. We're ready to order.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요, 저희 주문할 준비 됐습니다.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Excuse me, we're ready to order. 아주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xcuse me, we're ready to order. 네, 그냥 손을 드는 것보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영어로 해주시면 훨씬 더 그 상황이 자연스러워지겠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Excuse me, we're ready to order.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 초보분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정말 쉽게 영어 회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어민이 대화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왔고요. 앞에서부터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정말 춥네요 라고 하고 있죠. 이 추운 날씨에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뭐 엄청나게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런 가벼운 날씨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영어로 It's so cold today. It's so cold today. 이렇게 합니다. 추운 날씨를 cold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날씨를 말할 때는 it is 짧게 줄여서 it 이걸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t's cold 추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의미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추워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다면 so를 사용해서 it's so cold. It's so cold. 그리고 언제 추운지 시간을 더하고 싶다면 맨 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춥네요는 It's so cold today. It's so cold today. 이렇게 되는 거죠. cold 이 자리에 hot을 넣어서 It's so hot today. 이러면 오늘 정말 덥네요. 이렇게 반대 의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라는 리액션을 한번 해봤죠.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Yeah,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복잡하게 하면 얼마든지 물론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겨울이 winter
뭐뭐 하고 있어요.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is coming,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be 플러스 ing,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을 사용하고요. 지금 겨울이 점차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약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하루가 다르게 춥다고 느껴질 때 Yeah, winter is com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거, 이거부터 연습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Yeah, winter is coming. Yeah, winter is coming.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추운 날씨 좋아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거는 Do you like cold weather? 이렇게 바꿔볼게요. Do you like,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뭔가 궁금한데 그게 뭐뭐 하세요? 뭐뭐 해? 라고 묻는 거면 do you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need, 원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want,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like,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이렇게 먼저 꺼내고 난 이후에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넣고 있죠. 그래서 막 웃는 표정으로 와,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라고 하면 추운 날씨 좋아하시나요? 이 정도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Do you like cold weather? Do you like cold wea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Do you like를 사용해서 나중에 뭐 책을 좋아하시나요? 과자 좋아하세요? 아니면 사람 이름, 뭐 광수를 넣어서 광수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동사를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 동사에 ing를 넣어서 Do you like studying English?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별로요. 저는 따뜻한 날씨를 더 좋아합니다. 뭔가를 더 좋아하고 선호한다 라고 할 때는요. Not really, I prefer warm weather. 이렇게 prefer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not really는 뭐 별로요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no, 이거는 좀 강한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돌려서 아니요 보다는 뭐 별로요, 이 느낌으로 not reall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약간 부드럽게 아니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Not really, not really. 그 다음에 I prefer warm weather. 저는 선호합니다. 무엇보다 더 좋아한다고 할 때는 like도 좋지만 prefer 이 동사를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추운 날씨, 따뜻한 날씨, 뭔가 비교 대상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해요. I pref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따뜻한 날씨는 warm weather. 그래서 전체 문장 Not really, I prefer warm weather.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Not really, I prefer warm weather.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도요. 여름이 그리워요.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래서 Me too, I miss summer. 이렇게 했죠. Me too,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뒤에는 주어 동사부터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저는 그리워요. I miss. 그리고 여름이 그립다니까 summer. 이렇게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리워요 라고 하면 뒤에 무엇이 그리운지, 당신은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기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물론 그 뒤에 어떤 날짜, 오늘이라던가 다음 주 같은 게 들어가거나 어떤 장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어 동사입니다. I miss summer. 이걸 나중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I miss summer. 바로 이어서 갈 수 있겠죠? 저도요. 여름이 그리워요. 다 같이 해볼게요. Me too. I miss summer.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지만 더운 날씨도 불편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막 여름이 좋아요, 겨울은 싫어요 라고 하면 이제 다른 의견도 좀 제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이야 라고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But hot weather can be uncomfortable too.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어는요, 사람이 아니라 hot weather, 더운 날씨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그냥 더운 날씨는 불편합니다 라고 하면 hot weather is uncomfortable.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요. 이번에는 can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can은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동사는 원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am, are, is 이런 비동사가 원형이 되면 그냥 be가 되거든요. 그래서 is가 아니라 can be로 바꾸면서 가능성을 얘기해 준다.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Hot weather can be uncomfortable. 더운 날씨도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앞에 but 이거는 하지만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uncomfortable 뒤에 to를 사용했는데요. 그것 또한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면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보면 우리가 me too, 나도 그래요 라고 했죠. 이렇게 me 다음에 붙일 수도 있겠지만 문장 다음에 가장 끝에 붙이면서 뭐뭐 또한 그렇다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But hot weather can be uncomfortable too. 한번 더 해볼까요? But hot weather can be uncomfortable too.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봄이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여름은 덥고 그리고 겨울은 춥고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보면 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 guess spring is the best season. 이렇게 막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I guess를 사용하면 그래도 좀 완화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나는 그럴 거라고 추측해.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spring, 봄은 is the best season.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계절이다. 라고 그냥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생각합니다. 라고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가장 멋지고 대단하고 좋은 것들은 best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좋은은 good, 더 좋은은 better, 가장 최고는 best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pring is the best season. 봄은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I guess의 느낌을 넣어서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I guess spring is the best season. 한 번 더 해볼까요? I guess spring is the best season.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봄 날씨가 딱 좋다고 하면서 리액션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The weather is perfect in spring. 이렇게 했는데요. 이 딱 좋다는 표현, 물론 이것만 정답이고 나머진 다 틀렸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얘기를 못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만 이 수많은 정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라고 봐주시면 돼요. The weather is perfect. 날씨가 완벽하다. 일단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계절은 in과 함께 사용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은 in이랑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in spring, 봄이 완벽한 계절이다. 봄이 딱 좋은 계절이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배워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름 날씨가 딱 좋다. The weather is perfect in summer. 가을 날씨가 딱 좋다. The weather is perfect in autumn. 겨울 날씨가 딱 좋아요. The weather is perfect in winter. 이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번 배워보세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봄 날씨가 딱 좋습니다. The weather is perfect in spring. 천천히 한 번 더요. The weather is perfect in spring. 그렇죠. 마지막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춥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인데요. 헷갈리면 앞에 보셔도 괜찮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써보고 말해보면서 마무리해보세요.
약간의 귀찮음이 정말 2배, 3배 실력 향상을 보장해 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